네, 안녕하세요. 제로미니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7월인데요. 8월 이제 방학이 지나면 이제 9월부터 실제 채용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아마 지금 진행하는 데도 있긴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연중 계속 이제 채용을 하지만 메인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보통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한 9월 달 정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주제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주제는 목표로 하는 기관에 조직을 먼저 보고 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A라는 공공기관에 가고 싶으면 보통의 경우에 독치사, 닥치사 이런 데 들어가서 아니면 그냥 A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A 기관이 뭐 하는지만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공공기관 서류는 그냥 다 통과하니까 사실 서류전에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필기를 이제 열심히 봐가지고 필기를 통과하고 면접에서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썼을 경우에는 보통 자기소개서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고 회사 소개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해당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해당 기관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회사에서 회사의 방향과는 완전 다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자소서에 써놓고 면접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이 한두 번이 지나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떨어지지? 내가 면접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면접에서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가가 아니고 여러분 자소서를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의 내용에 보면 내가 어떤 조직에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 건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말만 하고 면접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이력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에 대한 직무까지만 해도 면접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요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이제 영악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직무를 바탕으로 내가 어느 기관에 있는 어디 부서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자가 자기에 대한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자기에 대한 강점도 파악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다 인지를 하고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이제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뭐 필기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이제 그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전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면접에 가보니까 우수수 이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자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력서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작성하신 분들이 이미 다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현직에 계시는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신 경우에는 또 그런 자소서를 보니까 필기는 계속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력서를 쓰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서론이 좀 길었는데 목표라는 기관의 조직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하고 다르게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죠. 예, 왜냐면
사기업의 조직이 이제 밝혀지는 경우에는 영업 비밀이나 어떤 신생 조직이 생겼을 때 다른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업무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왜 이쪽 기관 이쪽 회사는 왜 이런 걸로 만들지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막 회의하고 아마 대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적 업무를 하는 데고 유일무이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상 모든 그 기관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 뭐그 급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잘 분석을 하고 그 자료를 잘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굳이 현직자를 만나지도 않아도 현직자 이상만큼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자소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화면 전환을 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네.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을 하실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기관을 작성하시고요. 구글에 띄고 규정을 검색을 하시면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업무 분장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조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고 그 해당되는 조직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명확하게 되면 내가 그 어차피 내가 과거에 이런 업무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이런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이 이제 내부 규정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것들 다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직제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제 규정을 검색하신 다음에 가장 최근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거를 보시면 이제 직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다 보면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밑에다 내리면 이제 세부적으로 그런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원 같은 거고요. 인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인원 그래서 인원은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업무 분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전산직이라고 하면 자꾸 아직도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공공기관은 이제 개발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있다고 치면 개발팀은 보통 7, 80% 정도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 미만이고요. 5%의 인력도 사실 핵심 그 중요한 부분 그런 코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위탁사를 주고요. 단순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만 5%가 되고 또 5%에서도 내용이 나눠지면 사실 실제 이제 코딩하고 이런 것들은 1%, 2%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기관에서 이제 제가 기준을 드리는 거고요. 작은 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개발을 하지 않고 보통 위탁을 줍니다. 위탁 주고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자꾸 이제 개발 내용을 쓰고 뭐 내가 어떤 프로젝트는 뭐 토익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도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면접관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면접관이 뭐 프로젝트 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면접관이 보는 방향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은 뭐예요? 개발하고 어떤 산출물을 내고 코딩을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접관이 얘기하는 프로젝트는 당신이 개발한 거 말고 당신이 어떤 과제를 하든 그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출물을 만들었는지 근데 그 만들었는지를 기획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획을 어떻게 했었고 뭐 기획까지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획을 할 때 뭐 어떤 거를 기술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뭐 개선할 때뭐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묻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면 무조건 파이썬, 장고, 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뭐 GCP 올려가지고
뭐 내가 뭐 REST API 뭐 이런 거 쓰고 또 뭐 이제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뭐 머신 뭐 저기 뭐 판다스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 했고 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머신러닝해서 뭐 소프트 벡터 머신 뭐 SVM 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저 디션 알고리즘 쓰고 디션 트리 쓰고 랜덤 포레스트 썼는데 랜덤 포레스트가 좀 더 우위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면접관들이 보는 것은 왜 그 알고리즘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개발 그냥 산출물만 얘기하죠. 그 중간 과정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 중간 과정을 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하나로 이제 예시를 들면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아마 이제 전산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도 있고 자격 부가실도 있고 통합 징수 뭐 이렇게 돼 있어. 고객 지원실도 있고요. 급여 보장실 실이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업무도 다 다양합니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이렇게 급여 사업실 있고요. 기획실, 요양기초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은 언제 나오냐? 그래서 쭉 내리시면 이제 실제 이제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전략 본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했던 그 경험들 중에서 내가 뭔가 자신이 있다. 이래서 내가 빅데이터 분석에 이제 자신이 있고 관련된 경험이 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직무는 선택이 된 거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잘하는 것들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 빅데이터 안에서도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획을 할 건지, 빅데이터 관리를 할 건지,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부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나는 빅데이터 사업 전략 수립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기획에 관련한 그런 경험이 충분해. 아니면 쭉 보면 뭐 저기 뭐냐 DW 뭐 저 전산 개발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그래서 자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좀 더 어울려. 그래서 뭐 DB 하셨던 분들은 내가 사실 DB 설계를 했지만 그런 하둡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빅데이터 관련된 DB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데서 쓰고요. 근데 하지만 나 빅데이터를 하지 않았고 인프라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런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이 정보 운영, 정보 보안, 모바일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또 얘기를 합니다. 개발 있지 않냐? 개발이 있는데 왜 제로미니는 왜 자꾸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모바일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제 엄청 많습니다. 이제 대외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몰라도 이게 사실 대외하고 대내하고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대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원격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건강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민원 사이트, 그 다음에 뭐 모바일로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공단 그 사이트 들어가면 조직도가 있거든요. 네, 조직도가 있고 업무 분야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담당자를 한번 보세요. 네, 3명도 안 됩니다. 3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이런 큰 시스템들을 관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획하고 그다음 유지 보수하고 얼마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나는 과거에 뭐 학교 턴 프로젝트로 뭐 기획만 했었다. 뭐 어떤 뭐 이거 해커톤에 나갔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 업무가 더 뛰어난다고 생각하면 기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반이라고 하면 이제 정보반인데 밑에 보면 이제 아마 제 관련된 이제 보안 센터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그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소개도 중요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자체가 회사가 하는 역할이 거의 지정이 돼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은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 보험이잖아요. 건강보험. 그럼 뭐 말 그대로 뭐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철도, 그 다음에 뭐 금융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금융으로 넘어가면 산업은행이면 뭐 그런 이제 은행, 국책은행, 그 다음에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 관련해서 뭐 지원해 준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이제 기관명에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전산 전산직무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비즈니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공단, 이제 공사에서 아니 공단에서 공공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플랜들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험을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것이 비즈니스 플랜이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이제 전산직 같은 경우는 서포트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IT 비즈니스 플랜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 IT 기획, 개발, 뭐 보안, 그 다음에 뭐 신기술,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면접 때 편해지고 면접 때 아마 면접관들이 좋은 점수를 한번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조직도를 보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난 빅데이터를 계속 전공을 했었는데 A라는 공사를 보니까 빅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뭐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력서를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목표하는 기업도 써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써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가 없다고 치면 정보기술 도입 및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에서 내가 과거에 빅데이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뭔가 자체만의 이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꼬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면접관이 이 사람 빅데이터를 했는데 우리 부서는 없는데 이 사람이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자소서에 내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그냥 난 빅데이터 했습니다. 빅데이터 했고 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면접비만 받고 또다시 집에 가서 맥주를 먹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다고 계속 이제 걱정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면접 봤을 때도 이미 이력서를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런 패턴에 자소를 써놨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그런 부서하고 이런 연계되는 포인트들은 여러분들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력서 컨설팅하는 그런 뭐 업체나 뭐 컨설턴트나 보면 거의 글 구조만 보고 있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기여할지만 세요 이제 그냥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거지. 사실 이 지원자가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부서에 업무하면 어울리지까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이제 취업 컨설턴트나 그런 자소 보시는 분들은 전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력서를 컨설팅 받고 잘했다고 해서 면접에 갔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취업 사교육, 뭐 취업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제 규정도 찾아보고 그 해당되는 그 회사에서 제가 예전에 그 나라장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필기를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항상 나라장터 그 다음에 이런 부서들을 항상 보시고 패턴을 잡아서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 독치사, 닥치사 이런 데서 그냥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쓰고 자소서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고 내년이고
절대 공공기관에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뭐 근데 하지만 뭐 합격은 뭐 몇몇 분들은 하시겠죠. 근데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취업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부서에 대한 관심도 하고 그런 것들이 분석을 돼서 그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면접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량이 엄청 뛰어나도 그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역량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면접관들도 교육은 받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면접관들은 공기관에서 이제 실제 근무하고 있는 면접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이 사람이 역량이 어떻게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은 받긴 하지만 뭐 실제 막 그런 뭐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면접 전에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사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결국에는 내가 뭘 잘하고 너네 부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면접 때 보여줘야 되죠. 네. 실제 원래 인터뷰 그 면접자 이제 면접관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화를 합니다. 그냥 대화를 해요. 1분 자기소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잘 지냈니 뭐 오늘 뭐 운동은 하니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두세 시간 동안 면접을 계속 봐요. 네, 두세 시간 동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한국의 경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어,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면접이 왔다 갔다 거리고 면접 질문도 네다섯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관심하고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돼서 면접 때 바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부서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이력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절대 그냥 뭐 해당되는 뭐 또 이제 보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또 앞에다 쭉 써놓고 나는 빅데이터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는 통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를 보시고 좀 집중성 있게 작성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실 내가 목표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 자소서는 미리미리 써놔야 됩니다. 사실 미리미리 메인 내가 목표로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써놓고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서류 전형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관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는 너가 했던 경험에서 극복한 거, 세 번째는 너의 성격의 장단점, 네 번째는 기타인데 기타는 요새는 좀 공공기관들이 좀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우리 공공기관에 지원을 했으면 그래도 너가 아는 것은 뭐고 제발 우리에게 아이디어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보통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목표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미리미리 좀 써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써놔야지 나중에 서류 전형이 시작됐을 때 필기 전형도 계속 공부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또 멈췄다가 이력서 썼다가 멈췄다가 이력서 썼다가 멈췄다가 하면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고꾸라지고 바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0분이라도 미리미리 써놓고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으시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조직을 먼저 보고 이력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산직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도 중요하지만 IT 비즈니스 플랜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조직에서 해당되는 업무 분장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지금 뭐 여름이고 뭐 지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좋은 것들 다 챙겨 먹 이제 그 음식도 좋은 것도 먹고 그다음에 항상 몸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아프시면 안 되니까 건강 관리 꼭 하시고 꾸준하게 또 막 새벽까지 또 있다가 또 아침 늦게 일어나고 그런 패턴이 아니고 정상적인 뭐 저녁 12시 전까지는 자고 아침 보통 8시 아니면 7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독서실 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돼야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고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보고 이런 패턴들이 다 맞춰 나갈 거지 맞춰 나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찍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파이팅 하시고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가이드 해드렸던 내용들을 잘 곱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거고 제가 방향성만 드리는 거지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교육하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니까 저에게 위지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 자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스스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방향을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